무역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영문으로 작성한 이메일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메일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영문으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영문 이메일을 작성할 때는 가능한 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역통신부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미사여구를 남발해서 정작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흐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일수록 글을 쓸 때 장황하게 긴 문장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짧게 쓰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을 중언부언하다가는 이상한 영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작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할 요점까지 흐리게 할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영문 이메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법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문법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가 힘들다면 최소한 시제와 인칭만은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제나 인칭을 잘못 사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엉뚱한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자신이 없을수록 영문 이메일을 발송하기 전에 인칭과 시제가 틀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해 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메일을 작성할 때 한영사전에 의존해서 문장을 만들다 보면 엉터리 영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영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의 한국어 단어에 다수의 영어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수의 영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라는 것이 단어만 나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한영사전에서 정확한 영어 단어를 찾아냈다 하더라도 이를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한영사전의 사용을 최소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영사전에 나와 있는 복수의 영어 단어를 영한사전이나 영영사전에 나와 있는 예문을 통해서 정확한 표현을 확인한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역 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국가나 회사에 따라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신한 송금의 의미로 사용하는 TT라는 약어의 경우 의외로 많은 나라에서 텔리그래픽 트랜스퍼라는 용어 대신에 와이어 트랜스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TT라는 약어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BL이라는 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어일지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약어 사용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해할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처음 약어를 사용할 때 괄호를 사용해서 원어를 인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답장이 늦어져서 업무 처리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는 더 이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답변을 요청하는 메일을 수차례 보낸데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을 때 I can't understand why you don't reply to my emails 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서 상대방을 자극하기보다는 I'm still waiting for your reply 라는 식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오랫동안 답장을 받지 못한 사실을 상기시키는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는 한 영문통신문의 주 목적이 상대방과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의사 전달에 있는 것이지 상대방과 잘잘못을 가리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